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8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네. 이분 사실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할까 너무 하시는 일이 많아서 어렸을 때 마당놀이 하면 이분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뭐 국악인 또 지금은 동국대 석좌 교수로 이제 계시는데 또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또 오래 계셨었고, 그렇죠. 예. 근데 여쭤봤더니 배우로 불리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배우 김성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기분 좋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너무 사실 창극 최근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되게 뵙고 싶었어요. 창극단을 그만둔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창극의 모든 인터뷰나 창극에 관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한테 저 은원도 오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 연극 평론지에 실리는 창극에 대한 것도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좀 기분도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팬분들께 그럼 인사 한 말씀 이렇게 드릴게요. 저도 여러 가지 저를 호칭으로 이제 제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냥 저는 배우 김성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죠. 올해만 해도 벌써 공연 여러 개 하셨잖아요. 올해 공연이 벽수계 요정 공연도 또 했었고 갈매기란 공연이 또 저 수원에 경기도립에서 갈매기 공연했었고 또 이제 선숙 선생이 갑자기 다치는 바람에 제가 장수상회라는 80대 선배들이 하는 공연에 대타를 해서 올 상반기에만 세 작품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또 이제 김성래의 마당놀이가 전국 방방곡곡 순회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평생 무대에서 살았습니다. 무대인이죠. 사실 창극을 최근에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창극이 이렇다고? 막 깜짝 놀래서 이제 기자 선배님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국립창극단이 이런 작품을 했었냐고 그랬더니 김성녀 감독님 모시고 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제 어디든지 예술 감독이 이제 부임하면은 자기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라든가 성취하려는 목표가 뚜렷하지만 3년 갖고는 사실은 큰 업적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좀 너무 다행스럽게 7년이란 장시간을 예술 감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그 창극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무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다행히 좀 이렇게 변신하는데 창극단이 변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일 처음에 제가 창극단 그 예술 감독이 됐을 때 다들 연극 배우가 왜 창극단 예술 감독이 되냐 이런 이제 저를 아는 기자분들은 또 다 연극을 취재하던 기자분들이 저를 이제 취임했을 때 다들 와서 인터뷰를 기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때 다들 창극은 보신 적이 없다 그러고 인터뷰만 써주시는 기사만 그래서 그때 제 첫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창극을 만들겠다. 이게 제 이제 창극단의 일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60년도에 국립창극단이 됐지만 그 전부터 시작해서 창극의 역사가 100년인데 그중에 오바탕, 그러니까 심청전, 춘향전, 흥부가, 뭐 적벽가, 수군가 이걸로만 몇십 년을 돌면서 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규명창이랄까 또 창극 좋아하시는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만 있었지 일반 관객들은 창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 기존에 해왔던 오바탕은 외국의 유명한 연출가들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외국에서 본 우리 창극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또 외국의 명작들을 우리 연출가들한테 맡겨서 외국의 것을 우리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또 한 가지는 12마당 우리 판소리 12마당 중에 5마당만 지금 되고 있는데 그쵸. 나머지 유실되거나 존재가 없는 7마당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겠다. 이 3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관객들을 끌어들이겠다. 이제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다행히 제일 처음에 그 아주 파격적인 스릴러 창극 그래가지고 한태숙 선생을 모셔서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스릴러 창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창극을 보신 분들은 장화홍련. 그래서 창극을 보셨던 분들은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때 그랬나요? 네, 왜냐하면 버스 타고 지방에서 장화홍련이니까 옛날 건 줄 알고 오셨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나가시고 그 대신 이제 창극을 처음 안 봤던 연극 관객들 한태숙 씨가 또 연극 연출가 그다음에 그 오페라 또 뮤지컬 이런 전혀 창극 관객이 아닌 분들이 다 와서 매진 사례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전에는 창극이 매진이라기보다는 동원된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초대권을 뿌려도 많이 안 오고 근데 처음으로 다 아시겠지만 현장 매표 또 예매표 이런 것들이 해서 첫부터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험적인 창극을 했는데 관객이 호응해 주니까 나는 갈 수 있겠다. 앞으로도 어떤 무한도전 해도 되겠다. 관객의 힘으로 제가 이제 창극단의 변화를 꾀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 오신 관객분들의 중에서도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기존의 창극 많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시던 분들이나 그러니까 국악계에서 사실 저도 그 초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창극을 왜 저렇게 해? 그런 얘기도 좀 들으셨잖아요. 김성녀가 창극 망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 소리만 듣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피아노 반주에 나오면 중간에 이게 뭐냐 그러고 나가고 화를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중국의 경극이나 또 일본의 가부키 이게 전통극이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극은 판소리예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연기 또 발림, 춤, 소리 이렇게 해서 극 형식을 가진 1인 모노 드라마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통극은 판소리거든요. 근데 판소리에서 파생된 창극은 처음으로 거기에서 만들면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장르예요. 그러니까 창극은 전통이라기보다는 전승 그러니까 전통을 현대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창극인데 그동안은 창극을 만드신 분들이 명창들이 만드시거나 그리고 창극 전문 연출가가 없이 소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창극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판소리를 가지고 만드는 극이긴 하지만 옛날 그 입체창이라든가 분창하던 그 거기를 못 넘어 한계를 못 넘고 극이라는 것이 실종된 창극의 극이 실종된 연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가무극이 희가 연결된 종합예술적인 창극을 제자리로 그러니까 정답은 뭔지는 모르지만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을 무한도전해보자. 그래서 드라마 위주의 창극도 만들어보고 몸짓 위주의 창극도 만들어보고 소재도 다양하게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중앙대학교 교수로 가면서 음악극과를 신설했고 거기에서 다양한 음악극의 소재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건 학생들하고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은 잡혔지만 프로들이 만드는 창극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운명적으로 창극단 예술감독이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준비했던 그런 그 과정들이나 경험들을
여기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네. 근데 처음에 김성녀가 창극 망친다는 얘기를 전국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라도 분들 또 그동안 창극하시는 분들. 근데 다행히 평론가들이나 또 많은 기자분들 그다음에 관객들이 제 편에 서서 네. 새로운 창극에 대한 박수를 네. 그다음에 기대하게 하고 계속 매진 사례 표가 없어서 못 그러게요.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부임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네. 연결됐어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지금까지 그러게요. 그 관객들이 네. 네. 그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저 혼자 변화를 깨우려고 노력했지만 주위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이런 성과가 나타났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번에 그 가보지는 못했지만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네. 그 트로이의 여인들이 네네. 보니까 가디언에 별 5개 리뷰가 난 거를 봤는데 그냥 극찬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해외 공연이 지금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사실 그때 재직하실 때도 네네. 나갔었죠. 제가 했을 때 이제 네. 영국, 싱가포르, 그죠. 네덜란드, 네.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네. 다 갔었죠. 네. 그다음에 또 파리에는 병강세 점 점 찍고 찍고 옥녀가 옥녀. 갔었고 네. 그래서 네. 제가 부임했을 때 최초의 수출한 창극 네. 그게 병강세 점 찍고 옥녀였어요. 그게 먼저였군요. 네, 네. 그게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려면 우리 제작비를 들여서 우리 경비를 들여서 한 번만 네.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던 공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비행기표라든가 네. 숙식비를 다 제공받고 네. 거기 가서 공연한 게 병강세 점찍 공연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가서 보면서 이게 과연 맥힐 것인가 막 이런 우려를 했는데 관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네. 전부 유럽인들이었는데도 기립박스에 네. 카텐콜 때 네. 앵콜 네. 인사를 한 7, 8번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어요. 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네는 소리는 유명한 줄 안다. 판소리 우리가 잘 아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야기도 이렇게 풍부하냐. 어. 그 섹슈얼과 그다음에 재담이라는 그죠. 얘기와 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섞인 거는 우리는 없다. 네. 너네는 여러 가지가 다 함께 혼합된 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네. 대단한 문화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 감독인 옹켄센이 와서 네. 자기는 심청전을 연출하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트로이 여인들 하기 전에 안드레이 서반이라고 또 유명한 네. 세계적인 연극 연출가가 있어요. 네. 이분이 와서 춘향전을 하셨죠. 자기 네.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네. 너무 다른 춘향전을 만드는 완전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나왔다. 디퍼런트 춘향이라고 제목을 네.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 변학도를 누구로 했냐면 김정은처럼 만들고 네. 네. 또 뭐 하여튼 그런 그 현대의 우리의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네. 춘향전에 빗대서 노조가 나와서 이거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해갖고 좀 획기적으로 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춘향이가 옥에서 기다리고 임영룡이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좀 춘향이를 백발로 네. 백발로 네. 해가지고 옥에서 갇혀 있는 모습에 끝나요? 사진을 네. 내세워서 네.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통쾌하게 그죠. 그냥 네. 건선징악을 딱 해서 네. 그냥 박수를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결말을 왜냐하면 요새 출세한 놈들이 옛사랑을 찾아가서 올 수 있느냐. 자기 권력에 탐해서 이런 이제 현대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했고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춘향전이 어디냐 그러고 엄청 또 혹독하게 제가 그때는 박수와 질타를 다 같이 받았던 네. 네. 그런데 그래서 또 심청전을 그렇게 하면 외국 사람한테 맡기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네. 심청전은 손진책 씨라는 제가 믿는 네,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믿으시죠. 네. 아니 전통을 아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옹팽생 씨한테는 다른 작품을 하자. 이번에는 심청전 말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자 배우들이 강하고 좋으니까 여자 역들이 네. 한번 착 나서서 할 수 네. 있는 작품이 없겠냐. 그래서 트로이 여인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배삼식 씨가 네. 번안을 해서 네.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전 그러게요. 세계적으로 네. 아까 네. 별 5개부터 네.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처음에는 저 뒤에 앉아있을 때 관객들이 처음에 이상하니까 네, 네.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 얘기를 우리화시키는데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말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네. 참 이러고 지네 젊은 애들이 막 웃고 그래요. 내가 외국 뒤에 관객들이 앉아있는데 이상하다. 이거 처음 보니까. 네. 가붓기나 경극은 많이 갔어도 창극은 그렇게 가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는 들어도 극이라는 형태로는 가는 건 처음이었는데 막 웃고 그러는데 중반부터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숨을 안 쉬고 보고 끝날 때 그 해큐바의 절규 창을 큰 높은 데다 막 그 판소리의 특징은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네. 태부에서 끌어오르는 네. 절규를 창으로 썼잖아요. 그 절규를 보는 숨을 못 쉬고 막 하더니 끝나니까 일어나서 네, 인사하고 네, 네. 이거는 아니고 발을 막 네네. 발을 막 발을 굴르고 굴르고 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일 네. 좋은 찬사였고 네. 하여튼 제가 영국 네덜란드 또 오스트리아는 코가 이렇게 높잖아요. 음악에 네, 대해서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창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굉장히 확신이 많이 네. 섰습니다. 네. 그지 그 다음에 해도 미국에도 막 이제 여기저기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네. 코로나 풀리고 이제 다시 그렇죠. 에딘버러 네, 에딘버러에 이제 처음 가게 됐죠. 그럼 미국도 한번 갔다 왔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트로이 여인들은 왜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더니 우리 얘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얘기를 우리의 소리로 풀으니까 아 변화가 어떻게 저렇게 됐구나 네, 저렇게 네. 바뀌어서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따라가기에 앞서 자기가 아는 네, 얘기를 어떻게 네. 표현하는가 그게 이제 트로이 여인들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가 되고 자기들이 네. 알던 얘기를 하는 것. 네. 그다음에 판소리의 위대함. 네. 그게 이제 먹힌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그 무대 미술이라든가 모든 네. 극적인 미장센들이 이제 좀 촌스럽지 않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네, 현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전통을 잘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을 네.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뜬 거죠.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장학년 할 때만 해도 배우들이 배우들도 낯설어서 낯설고 네, 막 네. 반발하고 네. 이제 한태숙 선생 연출할 때 내가 이렇게 뒤에 슬쩍 들어가면 막 이러고 하기 싫었어. 왜냐하면 배우들이 늘 하던 부채피고 네, 이러고 뭐 네. 장단 이런 걸 다 없앴거든요. 네. 스릴러는 장단이 그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니까 불편한 거야. 팔다리 다 잘리니까.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고 연극하던 사람이 와서 우리를 연극쟁이처럼 만든다 그러고 이제 그 단원들도 저를 처음에 엄청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 반대 속에서 싸우는 느낌 네. 그러니까 네. 투쟁하는 느낌으로 한 1, 2, 3년은 갔고 네. 3년 지나면서 결과물들이 축적이 되고 계속 관객들이 좋아지니까 단원들도 슬슬 네. 눈이 떠지고 네. 제가 그만둔 후에는 그렇게 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그동안 하던 게 이제 그리고 연기는 많이 늘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동안 연기를 지적해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극적인 서구적인 연극을 할 때는 산불 같은 거 할 때는 서구적인 그 연극 형태는 아니지만 네. 대사라든가 화술에 그렇죠. 대한 네, 것도 네. 중요한데 소리가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연출이 터치를 못하니까 제가 막 12시까지 남아서 또 같이 하고 네. 그래서 연기에 눈을 떠가지고 네. 그 김준수라는 아유, 스타 네. 너무 잘하죠. 이제 스타는 네. 연극영화과로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연기를 더 공부해보겠다. 네. 그리고 네. 지금은 뭐 어느 배우들보다 창극 배우들이 연기를 잘합니다. 오, 네. 진짜 이제 잘하죠. 연극에 왜 눈을 네. 뜨고 왜냐하면 판소리에 안일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연극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감성은 깨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금만 가르쳐주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은 뭐 창극 배우들은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네. 기량이 네. 좋습니다. 소리도 잘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이 프로그램에도 몇 분 나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준수 씨도 나오고 네. 민은경 씨, 유태평양 씨도 나오고 다 네. 제자들입니다.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계실 때 이제 김준수 씨가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 신입단원으로 막 활동하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그러면 그 7년 동안 여러 작품을 지금 트로이의 여인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적벽이라는 작품이 적벽. 네. 그러니까 오페라 연출인 이소영 씨가 와서 네. 했었는데 네. 무대 세트가 창극 역사상 미술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강세 점찍고 옥녀도 희곡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창극의 장르는 다른 장르를 이렇게 취급했다가 네. 공연 예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상도 받기 굉장히 많이 시작했고 받고, 네. 이제 그랬는데 적벽은 무대 장치가 그 부채살로 만든 쫙 펴지면 네. 배도 되고 또 제갈공명 그 삼고초리 할 때는 네. 높은 산도 되고 또 배 적벽대전 할 때는 배도 되고 하면서 그 부채살의 무대 미술이 네. 진짜 다양하게 하면서 고급스럽고 아주 이미지도 네. 딱 맞는 장면을 만들었고 적벽대전 끝나고 불이 막 적벽대전에 불 붙는 네. 대목 끝나면 재가 막 떨어지는 게 조명으로 빨간데 치면 그러니까 그게 무대 미술이 너무너무 좋은데다가 네. 소리 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나이가 연세 많으신 송순섭 선생님이 네. 도창을 하셔서 네. 굉장히 멋진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뒤에 앉아서 이제 늘 이번 작품 어떤가 선곡 네. 배우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죠. 디스텝으로 네. 가서 관객 반응 보고 뭐 이러는 거는 진짜 더 초조해요. 근데 네. 아주 멋진 노인이세요. 나이 드신 분이 네. 이렇게 집행회를 짓고 와서 난 또 노인들한테 혼날까 봐 와 이런 장극을 만들어 이러는 줄 알고 네. 이러고 있는데 왔더니 내 손을 잡아야 노인네가 고맙소. 내가 창극에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급지고 너무 창극으로서는 너무 네. 좋았던 작품. 네. 그 적벽가가 저한테는 1순위고 네. 거기에 맞춰 아까 말한 심청전. 네. 네. 심청전은 순전히 소리로 하면서 발림하는 그 부채. 네. 부채 하나만 갖고 모든 장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리와 발림, 판소리의 3요소 중에 소리와 발림, 네. 안일인데 안일이 배제하고 네. 발림과 소리만 갖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주 하나도 없는 미니멀한 네. 네. 무대에 몇 개 상자만 놓고 의자 만들고 물 물 만들고 네. 막 이러면서 그게 또 그래서 이제 저는 심청전을 외국에 갖고 갔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하면 트로이 여인들은 우리 소재가 아니고 외국 소재인데 우리 심청전을 가지고 그죠. 우리 소리를 또 관객한테 한번 어필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접어들고 저도 이제 19년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두 작품을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고요. 그 외에는 조금씩 부족한데 너무 관객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좋으면 뭐가 아니고 늘 끝나고 나면 뭐가 좋은데 뭐가 아니고 이런 내 마음에 늘 그 한 2% 약간의, 부족? 2%도 아니고 막 몇십 프로 부족한 것도 있는데 뭐 늘 찬반의 그 논란이 있어도 관객들은 계속 끊임없이 와주시니까 다 잘못된 것도 넘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맙고 그 무대 인생에서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관객분들이거든요. 관객이 없으면 무대 인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나 TV나 그냥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표 사서 그죠. 예약해서 올 수 있는 가장 정말 애정이 있는 게 무대에 찾아오시는 관객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문화를 살리고 창극도 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노력 아무리 해봐도 관객이 없었으면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말이 너무 많죠. 아니에요. 할 말이 많아요. 맞아요. 다 하시고 가세요. 창극이 맞아요. 창극은 그럼 관객이 오늘날 이렇게 창극의 전성기는 관객이 이끌어온 거. 그리고 관객이 처음에 준수는 어려서 그때는 요즘 텔레비에 많이 그 남상일이가 주연으로 있었어요. 근데 준수가 들어와서 남상일하고 베이비장전을 더블로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준수는 아주 그냥 애기같이 그 베이비장전 소화를 못해갖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남상일이가 우리가 작품이 많아지니까 네. 그만두겠다 밖으로 나갔어요. 네. 남상일, 박예리가 네, 나갔죠. 네. 그때 스타들인데. 네.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가 이제 준수나 은경이나 네. 또 이소연 네. 이제 이런 배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서 창극의 젊은 피를 좀 수혈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네. 다양한 작품을 하려면 기존의 단원들도 참 소중하고 뒤에서 받쳐주지만 젊은 피들이 움직여야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단원들도 한 10명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작품들을 하는데 남상일 씨가 나가도 그 큰 변화 없이 네. 그 준수 그때 생긴 팬들이 있어요. 준수의 팬들이 그때부터. 뮤지컬처럼.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네. 왜? 보는 관객들 뮤지컬처럼 네. 네. 그게 30명이더니 점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가더니 걔네들이 이제 팬덤이 있어갖고 엄청 준수는 커졌죠. 뮤지컬을 가도 그 팬들이 그죠. 다니고 이래요.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창극 갔더니 베니스에 사는 네, 네, 관객이 네. 또 매진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극을 만들어 팬들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준수 팬들이. 굉장히 오래된 팬들이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거진 12년도니까 그죠. 10년 전 네. 팬들이죠. 네. 네. 근데 그 팬들이 그냥 준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창극을 사랑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네. 창극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와서 인사할 줄 아는 안목에 있는 팬들이 생긴 거죠. 회전문 관객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창극에 언제 누가 팬 문화가 그렇게 있으리라고 그러게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좋아하는 장르 이렇게 생각한 게 지금은 뭐 엄청난 팬들이 맞아요. 정말 네. 격세지감. 그죠. 정연이 때는 또 웹툰 팬들이 와서 그리고 또 여성국극에 대한 또 관심도 네, 굉장히 네. 높아졌고.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마담 그러니까 옥녀 네, 병강세 점찍고 옥녀가 그 판소리 5바탕 말고 이제 일부만 바탕, 전해지는 거기에 있는 거기에 네. 속한 작품이잖아요. 병강세전이죠. 원래. 그죠. 병강세전인데 나는 이렇게 늘 할 때마다 창극에 처음에 연극계 연출가들을 끌어들일 네. 때 아주 일화가 많습니다. 나는 한태숙 씨 때부터 나는 배우 출신이니까 네. 한태숙 씨도 장학년에 납을 출연해 달라고 계모로. 그래 아무도 안 한대. 그다음에 고선욱 씨도 와서 무슨 작품 하는데 저보고 출연하라. 그러니까 다들 저를 배우로 보지 예술 감독으로 안 보고. 그리고 창극 배우들의 연기력을 모르니까 이게 이제 누가 연기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한 3, 4년 지날 때까지 새로 오기만 하면 나보고 출연해. 근데 이제는 뭐 저한테까지 안 와도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어떤 다른 작품을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판권이 뭐 연결되고 영화 판권인데 못하게 되면서 병강세를 이제 봤는데 고선웅 씨는 너무 이제 창작을 잘하잖아요. 근데 뒤가 틀려 먹었다. 이거는 앞에는 너무 잘 썼는데 전통의 그 이야기들을 잘 했지만 뒤가 흐리멍덩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고치겠다. 고쳐서 다시 만들겠다. 좋다. 그랬더니 고치다 보니까 그때 여자 옥녀를 앞세우겠다. 그래갖고 이제 작품이 전체 이야기는 흘러가되 뒤도 옥녀가 이걸 해결하고 뭐 이렇게 여권 신장에 맞물려서 그 여자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라는 식으로 가면서 제목이 옥녀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병강세는 많이 알려졌지만 옥녀는 모른다. 맞아요. 그러면 병강세는 이제 갔다 치고 병강세 점 찍고 옥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강세 점을 찍었어요. 컴마. 그리고 옥녀 했는데 재미없다. 그러면 병강세 점 찍고를 한글로 찍어보자. 그래서 병강세 점 찍고 옥녀 이거 아주 멋진 제목이 된 거야. 처음에 콤마 뭐 이렇게 하려다가 병강세는 옥녀 시대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그때 한참 여기저기서 연구를 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작품마다. 그래서 이제 병강세 점 찍고 옥녀 했는데 엄청 재밌게 해학적으로 잘 풀었기 때문에 그게 프랑스 가서도 그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내가 금메달 딴 기분이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참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죠. 그 다음에 고선웅 씨는 창극에 어울리는 연출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선웅 씨가 흥보씨, 뭐
또 그리고 이렇게 수공가도 했는데 토끼, 토끼 그렇게 해서 이제 귀토, 새 작품, 네, 귀토, 네. 새 작품을 하게 그랬죠. 됐죠. 네. 아니 저 병강세는 국립창극단에서 올린 약간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했더니 너무 야해? 성인 인증을 해야지 볼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병강세에 나오는 네. 그 가사들이 네. 다 굉장히 조금 야하지만 야하면서도 문학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예를 들면 이제 여자의 은밀한 것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문자 네, 향이 나와요. 네, 네. 근데 그건 정말 야한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게 판소리는 잘 못 알아듣고 한문투의 말이니까 넘어가는 것도 있지. 그죠. 네. 안 그러면 적나라하게 네. 못 듣죠. 네. 음담패설 같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19금 창극. 네. 그 말이 진짜.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네. 19금 창극이라고 네, 붙였죠. 네, 네. 그래서 19금 창극이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려고 다시 이렇게 했더니 성인 인증을 하라고 나와서 아 그렇구나. 성인 인증. 네. 그러니까 아마 다른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도 짧고 그런 게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영상은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는지 네, 아마 사설이 그쪽에 네, 있는 사설이겠죠. 네, 그랬나 봐요. 근데 병강세전하면 사실 되게 야한 거야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병강세가 영화에서 상업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요. 야한 부분만 됐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에 있는 그런 문화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그 여러 가지의 좋은 소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꼭 그 야한 쪽만 부각이 돼서 병강세가 그렇지 우리 민중들의 애환이라든가 화전민들의 삶이라든가 또 장승문화 이게 조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장승문화 같은 거는 굉장히 재밌게 해학적으로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참 돋보일 수 있는 작품인데 너무 야하게만.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보면서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거를 그때 이제 창극 보면서 알았어요. 네. 저도 옛날에 영화에서 뭐 야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근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창극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근데 되게 흐뭇하시겠어요, 진짜. 흐뭇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약간 이제 우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창극의 그 가는 길이 무한도전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그 독창성과 양식성을 찾아내는 게 또 어떤 목표인데 지금은 또 너무 그러니까 나는 제일 처음에는 일단 관객을 끌어들이자 이게 목표여서 다양하게 했지만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칠 것 치고 창극에 갈 수 있는 어떤 제대로 된 길을 이정표를 가지고 가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무거나 무한도전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연극처럼 뮤지컬처럼 만들고 소리만 넣었다고 그게 창극이냐 그러니까 창극이라는 게 과연 또 어떻게 지금 이제 어디까지 문을 열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새로 우리가 또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가야 되지. 이런 문화는 패션이라 어느 정도 되면 또 날개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는데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창극은 어디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이제 또 우리가 10년 했으니까 10년을 또 그렇게 발전하는 더 진화하는 그런 쪽으로 창극이 가야지 쉽게 고민 없이 가면은 금방 예전의 창극 했던 창극 톤처럼 변해서 관객들이 외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지금 이제 요즘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가지들을 치면서 정교하게 가야 되고 그렇다고 뭐 도전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고민하면서 가봐야 될 시점 아닌가. 지금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침을 좀 놓고 싶을 때가 아닌가. 저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길게 가기 위한 조언을 그렇게 드립니다. 지금 워낙 전성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돌아보고 점검하고 방향이 맞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할 시기다. 진짜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창극단 생기기 전에 사실은 여성국극을 많이 했잖아요.
저 여성국극단은 50년 전후 그쵸. 전쟁 나기 전후로 해서 한 60년대까지 성황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그러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국극이라는 것은 창극이 이제 혼성 창극 남녀 하다가 지금처럼 또 여성국극이라는 그 여자들만이 하는 것들로 가서 그쵸. 그게 한참 이제 인기가 최고였죠. 네. 전성 시대 임춘애인가 그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안주나 그대로 답습하는 얘기가 여성국극에. 그러니까 개발 안 하고 계속 우러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소재 고갈 또 인재 양성해서 안 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가 이제 서양 것들이 들어오고 뮤지컬 들어오면서 점점 이게 쇠퇴하고 그다음에 60년부터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전통을 이제 여러 가지로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국립창극단도 만들고 지원하고 인간문화재도 만들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가니까 여성국극은 지원도 못 받고 점점 그 주인공들은 나이 드셔서 쇠퇴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명맥이 끊어지고 지금 간간히 유지되는데 인원수부터 없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뭐 지원이 없이는 그게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버티고 있는 여성국극이 있지만 그게 부활하려면 이제 다카라스카 일본의 다카라스카처럼 어느 기간이 집중적으로 길게 보고 인재 양성한 학교부터 세워서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 역을 하려면 훈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연기, 소리, 춤 해가지고 진짜 뮤지컬 배우 키우듯이 여성국극 스타들을 키우는 교육기간이 후에 그게 나와서 정부 지원 아니면 기업의 지원으로 이것들을 살려내면 이제 부활할까? 지금같이 몇 개인이 쫓아다니면서 하면 여성국극은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 회생하기가 힘든 장르입니다. 저는 여성국극의 희련이었던 엄마를 뒀기 때문에 여성국극에 대한 애정도 많고 그래서 정년이란 여성국극에 대한 걸 보고 반가웠지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이제 애정에서 그런 것들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장르가 없어진다는 거는 좀 아까운 거거든요. 마당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서 그래서 지금도 창극도 나라에서 국립창극단 해갖고 했기 때문에 저게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데 부활하려면 그 몇 사람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성국극 어머니가 하는 걸 또 어릴 때 그러면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5살 때부터 여성국극 엄마의 아역으로 무대에 섰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대의 데뷔가 5살이고 여성국극을 시작해서 아역으로 영화도 출연했고 또 그때는 신극, 순극 그래갖고 연극 배우들이 연극하는 거 신극, 순극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또 아역 배우로도 갔고 아역으로는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성국극이 쇠퇴하면서 엄마 시대가 이제 문을 닫았고 그리고 뭐 흔적도 없어졌을 때 저는 손진책 씨를 만나서 마당놀이라는 음악극을 또 새롭게 만들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악극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엄마의 무대에서부터 어린 시절 시작해서 그때 여성국극 그다음에 영화 창극 이렇게 하다가 다시 연극계로 와서 연극에서 만든 한국적인 연극을 찾는 과정에서 파생된 게 마당놀이예요. 마당놀이는 국악으로 하고자 한 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연극을 찾아보자. 번역극이 아니고 서양에서 들어온 그 연극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와 우리의 것으로 만든 그 극장에서 한번 한국 연극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 전통 연희, 그러니까 판소리, 탈춤, 또 이제 뭐 꼭두각시 인형극, 굿 이런 전통 연희가 우리 연극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음악의 원형뿐만 아니라 연극에도 원형이다. 왜냐하면 전통 연희라는 건 춤, 노래, 연극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뮤지컬적인, 융합적인, 복합적인 형태가 우리 전통 연희예요. 그래서 굿도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탈춤도
노래하고 춤추고 그쵸. 연기하고 네. 판소리도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하고 이게 전통 연희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뮤지컬적인 그 쉽게 말해서 그런 형식을 담고 있는 게 우리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연극의 원형이다. 그래서 그럼 춤추고 노래하는 연극을 만들자. 그런데 어디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서양 극장 연극 프로세뇨 마치라고 해서 3면이 막히고 네, 한 네. 면만 보는 극장에는 우리는 없었다. 네. 원각사도 60년대 생긴 거니까 최초의 극장이.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당이다. 마당에서 그죠. 네. 우리가 놀았고 마당에서 모든 연희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마당이 바로 우리 극장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또 그 우리 마당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가족들도 마당에서들 다 소통하고 네. 방이라는 건 잠만 자는 데였고 네.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회의하는 것도 마당. 네.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는 거 상여가 나가는 것도 마당. 네. 태어났을 탯줄 묻는 것도 마당.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결혼하고 뭐 이런 모든 그 혼례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이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마당이 바로 우리 소통하는 곳, 극장이 아니냐. 그래서 마당에서 연극하는 연극은 플레이는 놀이. 그래서 네. 마당 놀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린 그런 뜻으로 했는데 사전에 마당 놀이는 밖에서 하는 네, 네. 사전의 양식 마당 놀이는 사전에 있는 건 네, 있지만 네. 우리가 그 마당 놀이를 만들 때 마당 네. 놀이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마당에서 하는 우리의 연극이다. 네. 이렇게 해서 마당 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의 얘기를 갖고 와서 네. 현대에 대한 그 해악과 풍자를 그죠. 넣고 네. 또 소품 같은 것도 완전히 현대화시켜서 네. 넣고 그래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의 얘기로 옛날 소재를 갖고 와서 노는 게 네. 그리고 이제 판소리가 아니라 작곡해서 그다음에 안무해서 그러니까 뮤지컬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당놀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그렇죠. 네. 그냥 40년 가까이 청춘을 저희가 바쳤어요. 저는 네. 연극 배우지만 다들 마당놀이 배운 줄 알고 네. 마당놀이에서 노래 부르니까 또 국악인이라고 그랬고. 아, 그죠. 네. 네. 근데 내가 국악인이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명창은 아니지만 네. 우리 엄마가 국악인이었고 그죠. 네. 또 제가 마당놀이를 하면서 우리 소리를 가지고 네. 배웠고 그러면서 우리께 좋은데 서양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다를까 해서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고 늦게 학위를 따서 네. 국악대학 교수로 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국악인도 맞고. 그러니까 국악 운동가 국악 교육까지 네. 명창 명의는 아니지만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인간문화재 박기 선생님 제가 이수자기도 하니까 네. 뭐 그런 면에서는 가짜 국악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연극과 국악을 접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극.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연극하셨고 네. 우리 엄마는 국악하셨고. 그죠. 그래서 나는 그 피를 이어받아서 연극하는 연출가를 만나서 그러게요. 우리 둘이 다시 음악극 마당놀이를 또 새롭게 앱에서 나온 작품 같이 네, 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 음악극, 한국 연극을 만들어냈다라는 네. 자부심은 있습니다. 아. 제 연극 인생에 서양 연극을 하면 더 예술가 대접을 받는 시대에 왜냐하면 번역극을 하면 더 멋지고 네, 네. 또 퀄리티 있고 네. 근데 한국 걸 하면 쟁이, 엽전 냄새, 된장 냄새 난다. 이런 그 문화 사대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젖어 있을 때 난 한국 걸 하면서 엄청 좀 많이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 조금 천시하는 그런 시각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는 정말 큰 결실을 맺었다. 네. 그래서 손진책 씨하고 나하고 연극 인생에서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마당놀이라는 마당놀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 네. 그거를 아무 도움 없이 내가 아까부터 관객의 힘이라고 하지만 네. 정부의 도움 없고 어디에서 기업의 도움 없이 순전히 관객이 10만 명 모여주셔서 그걸로 40년 왔다라는 거. 네. 네. 그게 정말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네. 40년을 끌어왔던 마당놀이. 네. 이게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마당놀이 배우라는 게 처음엔 창피했어요. 아. 그게 아직도 저도 그런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근데 이제 교수 되기 전에 공부하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것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배우로서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네. 그런 공부는 내가 해볼 수가 없었어요. 네. 눈을 뜨고 나니까 마당놀이 배우가 왜 창피한 거냐. 자랑스럽다. 한국 배우로서는. 서양 연극도 하지만 한국적인 연극도 할 수 있는 배우는 누가 있냐. 나와봐라. 그죠. 막 이렇게 이제
뒤늦게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당놀이는 우리 애 같은 작품입니다. 손진식 씨하고 나하고 만들어낸.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맥을 이어갔었는데 한참 이제 그 연말 연시에 가장 관객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선물 같은 작품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문화예술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어가야 되는데 그때 잠깐의 그 일하는 사람들의 그 입맛에 따라서 하지 마. 그랬다 다시 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만들 때는 40년을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립극장에서 하니까 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요. 또 다시 하자고 또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립극장에서 그럼 계속 대를 이어서 누군가 하게끔 해라. 그럼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바톤 타치를 하고 젊은이들이 다시 만나서 새로운 마당놀이, 이 시대에 맞는 마당놀이를 다시 맥을 이어가겠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당놀이 꼭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장르를 한국적인 뮤지컬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걸 누군가 좀 능력 있는 연출가들 또 스태프들이 모여서 다시 좀 부활시켰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1세대니까 이제 2세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1세대 배우 중에 그 윤문식 선생님 부부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왜냐하면 윤문식 씨랑 30-40년을 같이 했으니까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들처럼 호흡이 잘 맞는다 그러고 윤문식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애드립이 강해요. 근데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웃기는 건 잘 못하지만 그거를 탁 이렇게 딱 집어주면 그게 탁 나오게끔 하는 거 제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깔아주면 탁 치고 그러면 그게 우습고. 그래서 이제 윤문식 씨는 지금 이제 또 연세도 있으신데 자기 꿈이 마지막으로 김성녀하고 마당놀이 한 번 더 해보고 죽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붙였어요.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라고. 자기가 붙였는데 그리고 나서 물고기한테 물을 뺐다. 마당놀이 없앴다고. 그러니까 자기 죽으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마당놀이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마당놀이는 무명의 연극 배우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연극에서 전 상을 더 많이 탔지만 마당놀이 배우로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인정받는 건 30몇 년 동안 10만, 20만의 전국 관객을 단일로 만드는 건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기록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작했기 때문에 한 번 망하면 그 다음에 일어설 수가 없는데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IMF 때도. 코로나 때는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10월에 하나요? 고 마당놀이 그거는 제목이 김성녀의 마당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마당놀이를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마당놀이라는 장르가 갑자기 너무 없어지니까 너무 없어졌죠. 그 마지막 그 카텐콜 할 때 막 우리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 가서 노나 뭐 이런 그 일반 그 극장 문턱이 높은 일반 대중들이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하면 좋은데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내가 중앙대 교수를 하면서 마당놀이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소리꾼들한테 연기춤을 가르치고 연기자들한테는 소리와 춤을 가르쳤거든요. 그 멤버들이 지금 나와서 다 지금 저렇게 주인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을 가지고 맥을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럼 뭔가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당놀이도 막 한 10억 20억 걸리거든요. 제작비가. 그거를 왜냐하면 몇백 명이 나오니까. 그리고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극장에서 하는 마당놀이로 갈라쇼처럼 창극에 그 재밌는 제목 한 40-50분짜리 딱. 아니 창극이 아니라 춘향전에. 그다음에 심청전에. 그러니까 춘향전은 사랑과 대목. 심청전은 태어나서부터 죽고 뺑덕 엄마 와서 눈 뜨는 대목까지 이렇게 압축을 해서 두 개를 만들고 중간에는 또 흥보가를 넣었는데 흥보가의 제비노종기를 무용을 넣어서 제비들이 날아오는 걸 소리와 함께 해서 그러니까 이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를
갈라쇼처럼 네. 새 작품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배우는 내가 이도령하고 뺑덕이하고 네. 또 방자하던 제자가 윤문식 씨 같이 잘해요. 네. 아주 네. 그런 그 제담도 잘해요. 그 정준태라는 저 배우가 이제 방자와 신봉사라고 네. 이렇게 5명의 배우가 심청정과 춘향이 역할을 전혀 캐릭터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는 맛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명 가량의 연주자와 무용과 우리 배우와 스태프가 네. 해서 꾸며갖고 20명 단위로 극장을 가는데 이게 전국에 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김성녀의 마당놀이가 내가 이제 시도를 해봤더니 너무 이제 관객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방방곡곡 이런 데서도 오라 그러고 그래서 1년에 네. 한 3-4번은 하는데 요번에는 하반기만 한 6군데 잡혀서 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천원의 행복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당놀이는 어려운 연극이 아니니까 네.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니까 좀 어르신들이나 네. 또 힘든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네. 그런 천원의 행복 쪽에서 하자 그래서 네. 내가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마당놀이 맥을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젊은 배우들이 또 맥을 네. 이끌어가지 네.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윤문식 씨랑 하면 좋은데 네. 윤문식 선생님 이제 연세가 네. 그래서 좀 저만 해도 나이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노는 마당놀이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또 껴야 마당놀이 또 그죠. 진짜라 그러니까 네. 저는 할 수 없이 껴서 아니 그러면 그 제대로 크게 마당놀이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예요? 2012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네, 네. 그 다음에도 조금 이렇게 지방을 돌았었죠. 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국립극장에서 마당놀이 우리 네. 스태프들이 다 네, 같이 네, 이어갔죠. 네, 즉 박범은, 국소, 손진책 네, 저까지 네, 네. 4명이 만들어서 젊은 애들 데리고 하는 게 한 7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끊어진 그렇죠. 것도 있어요. 네. 이제 내년부터 하자 그러는데 저희가 다시 하다가 끊고 하면 이게 조금 기동력이 안 생기고 네. 뭔가 또 힘도 빠지고 하니까 저희가 1년을 하더라도 이거 시작한 뒤에는 누구한테 넘겨서 바톤 터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당놀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또 갈 수 있는 네. 계기가 만들어지면 내년쯤 네. 우리가 한번 포문은 또 열고 그건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 될지. 네. 그럼 2013년에 마지막으로 할 때는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그런 할 만큼 한 그건 것보다는 아니고 우리가 뒷모습이 외로워서 없어지는 것보다 아깝다. 저 사람들 더 할 수 있을 때 박수 칠 때 떠나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윤문식 선생님도 그때 한 3-4년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새롭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다시 부활하기도 좋지 않을까. 그냥 또 진이 다 빠진 모습까지 보고 아유 마당놀이 이제 한물 갔어. 이러고 나서 시작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아직도 안타깝다 할 때 그만두려고 30주년 될 때 딱 그만뒀어요. 그게 30주년이었군요. 네, 그래서 마당놀이 견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거를 옴니버스처럼 이어서 네. 네. 그거 참 재밌었어요. 근데 관객들이 마지막에 많이 울더라고요. 그만둔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참 애들 손 잡고 그러니까요. 아빠가 왔는데 네. 그 애가 자기 애 데리고 오는 그런 순환 구조의 관객을 가졌었기 네. 때문에 그죠. 추억이 명절 같이. 그렇죠. 네, 네. 네. 또 명절 때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회식 문화 네. 거기서 시작이 되고 네. 이제 그게 원조입니다. 사실은 그쪽에서 와서 공연 보고 회식하고 네. 네. 그리고 아무리 IMF고 뭐고 해도 저희는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극단 미추. 미추. 네. 그러니까 극단 미추가 마당놀이도 하고 네. 또 다른 다른 좋은 작품도 많이 했죠. 극단 미추가 100평의 극장 그다음에 단원 합숙소 그리고 그 네. 위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때 네.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 정도로 그래서 연습하면 다 장구치고 막 네. 잠을 못 자고 하는데 그래도 같이 두레패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당놀이가 이제 그 매겨 살려야 되니까 마당놀이 하면 거기서 20-30% 뛰어서 네. 살림하고
작품들을 연극 그러니까요. 작품들을 그래서 네.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죠. 했죠. 그러니까 네. 마당놀이가 1년 네. 농사지어서 살았어요. 1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극단보다는 우리가 좀 탄탄하게 좋은 네. 작품도 많이 만들었고 네. 터도 있었죠. 근데 이제 마당놀이 그만두면서 손진책 씨가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가고 네. 전 또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쌍감독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제 미추가 완전히 네. 와해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벽소교정이나 김성례 마당놀이 이렇게 근근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마당놀이 단원들을 보면은 뭐 서유숙 씨도 마당놀이 단원이었고 네. 이제 다들 각자 뭐 교수된 네. 단원도 있고 여기저기서 활동들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벽속의 요정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강동아트센터에서 6월에 네. 좀 며칠 하셨고 내년이 이제 20주년이라서 또 내년에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정말 연극 수없이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지만 정말 특별한 작품 같거든요. 선생님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55살에 네. 벽소교정을 처음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런데 내년이 20주년입니다. 근데 이게 2시간 반짜리 연극인데 진짜 체력이 근데 그때 2달 공연을 시작한 게 네. 처음에는 저는 미추라는 극단의 대표 마누라고 네. 연출가 마누라니까 네. 손진철 저를 선생님. 위한 네. 작품을 해달라고 하기가 할 수가 없었고 예, 또 예. 눈치도 보이고 그죠. 할 생각도 없었고 손진책 씨가 그래서 저 연극 배우 중에 전 사실 연극 배우인데 마당놀이 배우로만 40년을 가까이 했으니까 알려졌지만 사실은 연극이 제 이제 직업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를 위한 모노드라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들 윤석하 씨나 네, 박정자 박정자 손수 선생 네. 다 모노드라마로 자기 이름을 네, 내걸고 했는데 네. 저는 55살 때까지 저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울고 싶음도 뺨 때려준 격으로 송승환 씨가 네. 강남에 판이라는 소극장을 오픈하면서 네. 강남에는 연극 관객들이 없으니까 개발해보자. 네. 그래서 여배우 시리즈 그래갖고 1년 동안 여배우 6명을 네. 초청해서 2달씩 모노드라마를 극장에서 이제 1년간 했어요. 네. 그때 박정자 선배, 손숙 선배, 나, 양희경, 윤석화, 네. 김지숙 이렇게 네. 6명이 이제 2살씩 돌아갔어요. 근데 네. 다들 했던 공연들이 있는 거예요. 모노드라마. 근데 저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일본에서 이제 공연을 가서 일본 작품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작품에 제가 나비란 역할로 뮤지컬을 일본에 가서 했어요. 일본 말로. 네. 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차보더니 벽소교정을 해봐라. 자기가 서울에서. 근데 그때 그 김민기 씨가 그 작품 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벽소교정.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배우들하고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는 판권이 김민기 씨가 있어서 안 된다 이러고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송승환 씨가 저한테 하자고 그럴 때 나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네. 벽소교정에 생각났어요. 네. 그 일본 원작이거든요. 네. 원래는 스페인의 소설인데 네, 스페인 네. 소설인데 일본 그 후쿠다 그 사람이 생각이 딱 나가지고 네. 내가 송승환 씨한테 나 벽소교정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캐스팅을 연출을 손진책 씨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배삼식 씨한테 번안을 네. 맡겼어요. 근데 네. 사실은 뭐 이데올로기 문제나 뭐 사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가슴 아픈 민족인데 꼭 네. 스페인 내란 때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그죠. 있냐 그래서 네. 한국 얘기를 우리 얘기로 바꾸자. 네. 그래갖고 배삼식 씨가 원작자보다 더 멋진 너무 새로운 너무, 창작을 네. 해냈어요. 네. 진짜 배삼식 씨는 너무 번안을 잘해요. 번안도 하고 네. 이런 개작을 잘해요. 네. 그런데 너무 고맙게 네. 제 인생의 대표작을 만들어 그러게요. 줬고 네. 그다음에 연출도 그때 연출보다 김성녀가 돋보이는 연극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배우가 돋보이는 네. 그래서 음악까지 해가지고 벽속의 요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다행히 김민기 씨가 판권을 다시 이제 반환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고 네. 너무 고마운 게 송승환 씨가 그때 제작을 다 하고 그 제작의 조건에 이걸 여기서 끝난다면 네 작품으로 어디서 다른 데서 해도 가서 해도 좋다. 좋다라는 네. 거를 해줬어요. 안 그러면 사장이 됐을 텐데 네. 너무 송승환 씨가 고맙게도
제 인생의 대표작을 선물한 거예요. 저한테. 그렇구나. 그런데 네. 그때 그 2달간 진짜 사투를 했죠. 왜냐하면 2시간 반 동안 혼자 노래 부르고 그 하기가 너무 체력이 첫째 네. 32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죠. 남자 역할까지 하고 막 네. 이러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때 그 모든 상을 휩쓸었죠. 그 해에 네.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네. 제가.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됐건 상을 다 타고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도 다 순회 네. 공연했고 20년 가까이 벽속의 여정만큼 저한테 영예로운 관을 씌워주는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벽속의 여정 1년에 한 2-3번씩은 네. 꼭 해요. 초청받아서. 네. 근데 이제 내년에 20주년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은 안 하고 네. 올려보자. 네. 기념작을 이제 다들 기다리시고 하니까. 네. 그 후에는 내가 이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접을 거고 아니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네. 이 역할을 배우로서 한번 도전해보고도 싶고 네. 근데 관객들이 워낙 좋아해서 너무 좋죠. 그 연극은 네. 본 사람이 또 보고 한 7-8번씩 보는 네. 사람도 있고 이런 네.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강동에서 해도 그냥 맞아요. 매진이 될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역할이 너무 편해진 연극이에요. 거기 아주 어린 아이부터 하시잖아요. 5살부터. 네. 근데 네. 5살부터 할머니까지 가는 건데 물론 할아버지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네. 5살 어린 아이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네하고 어린애는 좀 다 비슷하잖아요. 네. 노인네가 어린애처럼 변한다니까. 네, 네. 그건 하나도 안 어려운데 처녀 역할이 있어요. 20대. 네. 그 간당간당 춤도 추고 막 이렇게 그게 무한해요. 하시면서 네. 스스로 그래 너무 징그럽게 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옷이 다 헤어졌어요. 오랫동안 20년을 하셨으니까. 땀에 젖고 막 이런 옷이.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한번 바꿨는데 웨딩드레스는 하얗게 네, 나와야 네. 되니까 그 옷 하나 바꾸고 치마 몇 번 바꾸고 저고리 막 이렇게 조금씩 바꿨는데 땀 안 흘리고 입는 옷들은 그냥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옷은 아직도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꽉 끼고 네, 살짝 네. 어떨 때는 좀 맞고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잘 맞았으면 그래서 벽속의 요정만 하면 며칠 전부터 밥을 좀 덜 먹고 이 중학생 교복도 입어야 되고 네, 네. 처녀 옷도 입어야 그죠. 되고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며칠 전부터 제대로 뭐랄까 트라우마 같이 이 작품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고 나면 해냈다. 네, 이게 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그걸 즐겨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객들이 기다리고 네, 관객들도 그렇고 내가 장수 상해를 하면서 네. 90세 되시는 이순재 선생님 네, 신구 선생님 하면서 네. 아이고 너무 건방지게 이 정도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배우의 자세가 아니다. 진짜 못한 소리 안 날 때는 내가 못한다 그래도 선배님들 또 네. 박정자 선배, 네. 손숙 선배 네. 뵈니까 까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네. 할 때까지 해보자. 네. 뭐 고별 공연 이런 걸로 사기치고 싶진 않아요. 네. 일종의 사기도 있어요. 고별 네. 공연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그 벽속의 요정 네, 영상이 영상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있잖아요. 네. 네. 영상 틀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네, 어린 제가 이제 어린 역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5살 때 처음 그 벽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네. 그 요정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벽 속에 아버지인 줄은 모르고 엄마는 요정이라 너를 사랑하는 요정이라 그러니까 그 요정과 함께 이제 엄마 없을 때 엄마는 행상 다니시니까 네. 요정 벽에서 놀아줘요. 그러니까 네.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저 12달의 노래라는 게 아버지가 네. 딸한테 해주는 긍정의 주제에 네. 12달을 김서방이라는 농부가 아주 재밌게 긍정적인 걸로 표현하는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저게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또 최서방도 나오는데 최서방은 부정의 12달을 얘기하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옛날 얘기를 아버지가 교훈처럼 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다시 엄마로 변해갖고 저 벽을 때린 저게 벽 속의 요정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왜 애한테 그런 노래를 스탠카라친의 노래 그런 노래 가르치냐
잡히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저거는 자기가 그 어린 그 아이의 엄마가 저 아빠하고 결혼하게 된 얘기. 그리고 저 엄마 역할, 그러니까 이 크게 벽수교중은 엄마의 얘기, 딸의 얘기로 가요. 그래서 1막은 엄마 얘기인데 저건 또 그 동네 사기꾼, 네. 사기꾼의 역할을 그 엄마를 어떻게 해보려는 사기꾼. 네. 그래서 저건 또 와, 저 많다. 딸이 커서 네. 저기 중학생으로 했을 네. 때 크지만은 저거 엄마가 저 집에 불이 났을 때 남편이 못 나오잖아요. 별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상범으로 몰려서 잡혀가야 되는데 벽 속에 40년간 숨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딸과 그 숨어 있는 아버지하고 셋이 삼각관계로 엄마에게 딸이. 저게 이제 20대 처녀 역할이에요. 아우 저게 징그러울까봐. 너무 그리고 이제 저런 저게 이제 아이고 잘 뽑으셨네 여기저기서. 저게 이제 웨딩드레스 아버지가 배를 짜거든요. 벽 나와서 배 짠 걸로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요.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못 가는 아버지한테 저 문틈으로 보이는 그게 문틈입니다. 이제 저 노인네가 돼서 아빠하고 사면을 받고 같이 걸어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딸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자기 딸한테 아빠가 불러줬던 스테카라친 노래를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어릴 때 엄마의 아빠의 딸이 자기 딸한테 또 엄마가 불러줬던 아빠는 불러줬던.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근대사를 함께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했고 이제 사상범으로 몰려서 벽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 얘기부터 그 아빠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고난. 거기 딸이 또 거기에서 같이 아빠를 보호하면서 가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근데 이제 이게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늘 그 행운의 요정을 드립니다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긍정의 힘. 이 엄마가 늘 살아있다는 건 아름답다라고 외쳐요. 불이 나서 남편이 거진 막 죽게 생겼을 때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자. 이 메시지가 가족의 힘과 긍정의 힘, 살아있다는 거 아름답다고 외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그냥 20년 가까이 해도 매번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관객도 같이 울어주고. 저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 팬들이 많으셔서 숨어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벽 속에. 그리고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이상하게 아름다운 눈물들. 그러니까 힐링이 되는 눈물. 그런 것들이 이제 관객이 늘 요번에도 강동에서 할 때 20주년에 꼭 가야지. 내 친구랑 부모랑 다 데리고 가. 이렇게 이제 관객을 다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가신다고. 그리고 이제 팬들이 이렇게 순간적인 팬이 아니라 벽속 요정은 10년, 20년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막 스크랩해서 보내고 벽속 요정은 찐 팬들이 좀 있고 저는 또 벽속의 요정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러서 똑같은 작품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근데 매번 달라요. 매번 느끼는 게 감정이 달라. 어떨 때는 이 웨딩드레스 입을 때 그렇게 눈물이 나. 어떨 때는 또 늙어갖고 저희 남편이 죽을 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 씬이 또 눈물이 나. 그러니까 매번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이 작품이 이렇게 매번 틀릴 수가 있나라는 거. 좋은 작품이구나. 그리고 이제 10년 넘었을 때는 이거 너무 진부해 보이면 안 돼. 저 관객들한테 너무 좀 옛날 얘기처럼 진부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하면 역시 끝나고 나면 좋은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벽 속의 요정은 저한테 배우로서 그 슬 에너지나 그런 모든 힘을 영양소를 듬뿍 준 작품. 제가 이 작품 하나로서 배우라는 그
자존감이 네. 살아난 작품. 아,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네. 오롯이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다들 그러고 맞아요. 또 어떤 분이 이거는 연기의 교본 같은 거다. 네. 학생들한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너무 수많은 칭찬과 네.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생명 같은 작품입니다. 네. 근데 또 잘 못하면은 너무 죄송해서 그만큼 두려운 작품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노인네 역할을 할 때까지 가면 이제 다 했다라는 안도감이 생기는데 일막 할 때는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손진책 씨한테 좀 자르자. 이제 나이가 그럼 뭐라세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네. 이거 한 1시간 40분, 네. 50분으로만 잘라도 한 30분만 잘라줘도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쌓여야 감동으로 가지. 앞에서 그 긴 얘기들이 커트해갖고는 네. 그 탑이 쌓여져야 끝에 탁 감동으로 네. 가는데 네. 그게 그렇게 슬렁슬렁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또 맞기도 맞고. 네. 네. 그래서 너무 배삼식 씨한테도 고맙고 손진책 씨한테도 고맙고 네. 또 김철환 씨라고 네. 작곡해준 분한테도 고맙고 네. 그 의상해주신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최보경 선생님도 돌아가셨죠. 고맙고 또 조명해주신 김창기 네. 그분은 이게 거미줄 조명이라고 네. 혼자 나오는데 조명이 800 몇 개라 그러던가 변하는 게. 내가 잘못 확실한지는데 거미줄 조명이라고. 네. 그게 남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조명이 있다고. 되게 섬세하게. 네네네 아주. 왜냐하면 무대 세트가 없이 그 조명으로 팍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연극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으면 90살까지 내가 5살 할 수 있을까. 근데 목표를 좀 잡아보고 네. 한 80까지만 해도 참 고마웠고 나한테 고마울 수 있는 작품이다. 내 체력에. 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참 노래하면서 이렇게 1인 32역 그러니까 남자 아저씨도 했다가 아이도 했다가 정말 남편의 울분도 풀었다가 그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연극이에요. 네. 근데 이제 TV나 영화는 노인 역할은 그냥 느낌만 갖고 가도 되거든요. 네. 연극이란 건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느낌을 갖고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 역을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게 연극 무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체력이 딸리면 연극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체력은 여태까지 마당놀이로 체력이 많이 단련됐어요. 1년에 뭐 몇백 회를 했으니까 늘 아파도 그거는 더블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기 걸려 독감이 걸려도 막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 주사 맞으면서도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서도 공연했어요. 그다음에 김중엽 씨는 교통사고 나서 휠체어 타고 공연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휠체어 근데 그게 공연에 꽉 찬 관객들을 왔으니까 휠체어 타고 대사하고 다른 배우가 날아갈 때 날아가고 그런 식으로 한 번도 펑크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뮤지컬 배우들이 목이 아파서 뭐 펑크를 했다 이러면 몇 명의 그 사람들은 우리 얘기예요. 김성현 씨 아무리 아파도 펑크 낸 적을 못 봤다. 뭐 마당놀이다 뭐 어쩌고. 벽수교정도 내가 한 번도 펑크를 못 냈거든요. 근데 벽수교정 한창 할 때 에피소드인데 그때 어느 대통령 취임식이라 제가 중대 학생들을 데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출연을 애들을 내보냈는데 그 애들 데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공연 중이었어요. 목감기가 딱 들어버리고 감기가 기침이 나는데 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거기서 주사를 맞고 공연을 하는데 대사는 그런 대로 깎아서 내요. 그래서 저래서 이렇게 내는데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연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그 주사를 막 그런 걸 맞고 하는데 내가 끝나고 나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관객들한테 문화회관 대극장이었는데 오늘 제가 최선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 물려주시고 다음에 오실 분들 적어주시면 제가 꼭 다시 초청하겠습니다. 이래서 한
닷새를 감기로 어머. 공연을 했었어요. 네. 울면서. 네. 그리고 막 끝나고 나면 막 울고. 그다음에 감기는 금방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똑같은 거지. 네. 진짜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모든 팬들 관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할 줄 알았는데 쓴 사람이 별로 없고요. 몇 사람이 썼는데 그 이유를 네.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보고 싶어서 씁니다. 이렇게 네. 쓴 사람들을 보고 또 감동받고. 그러니까 배우는 연극 배우는 쉴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자리에서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엔지 나도 다시 할 수도 없고 네. 또 뒤로 밀려서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배우 몸은 늘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를 해야 연극 배우 해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요즘 손수건 언니 나이 드시면서 힘든 그 공연을 네. 좀 끝까지 잘 건강하시게 지금 네. 기도를 같이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혼자서 하는 그죠. 공연이라. 혼자 하시니까. 네. 더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언니는 담백하게 이렇게 하는 연기이지만 그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거 네.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연기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도 내공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네. 네. 또 정말 또 체력이 너무 약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리고 다리 아파서 네. 부상당하셨고 또 그 김성옥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맞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저 연극에 올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가는 길은 참 외롭고 힘든다라는 생각이 들고 벽속의 요정도 너무 박수와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걸 하기 위한 나는 정말 외롭고 네. 힘들다. 그런 생각. 그렇죠. 네. 누구한테 변명할 수도 없어요. 네. 아프다고 변명하면 누가 알아주나? 그래도 또 관객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늘 관객이 제일 소중하고 관객이 제일 고맙고 관객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연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네.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그럼 네. 올해 이제 또 마당놀이 하반기 하실 거고, 네. 내년에 또 20주년 벽속의 요정 20주년이고 네. 또 뭐 다른 계획들도 있으세요? 아니 제가 이제 학교에 다시 그 동국대에 네. 한국어학과가 새로 생겨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또 교육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1년이 됐는데 다시 그래도 교수하면서 몇십 년을 학교 교정에 있었는데 다시 네. 푸른 젊은이들이 뛰노는 교정에 가니까 굉장히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인재 그 김준수 그 은경이 뭐 이런 네, 제자들 네. 말고 또 동국대 제자들을 키워서 네. 좀 이런 우리 음악극에 이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첫째 내 그 벽수교정을 그렇죠. 네.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네. 지금 가깝게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건강한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마무리를 그러니까 잘 늙어야 되겠다. 지금도 늙었지만 그게 목표입니다. 잘 늙는 거. 네. 네. 앞으로도 무대에 서시는 거 정말 계속 오랫동안 보고 싶고요.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께, 팬분들께 네. 하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제가 늘 지금 얘기한 동안 관객 얘기를 굉장히 계속했잖아요. 네. 수십만 명의 관객, 뭐 수백만의 관객, 뭐 천만 관객이 드는 영화가 아니라 연극에서는 그냥 몇백 명만 들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연극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진짜 문화를 사랑하시는 관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연극을 도와주시는 관객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오늘 모시고 진짜 너무 재밌게 얘기 네. 들었는데요. 그죠? 오늘 네. 끝도 없이 얘기 들을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수영 기자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아는 거서 그냥 말이 술술술술 사랑방에 사는 것처럼 네.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K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네, 네. 무대 많이 나와주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